미국에서 1965년에서 1980년생에 해당하는 X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는 가운데 과반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과 요즘 이런 높은 물가 등으로 아예 은퇴를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틱시스라는 증권사에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X세대 중 41%가 안정적인 은퇴를 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자의 22% 정도는 아예 은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들은 자녀와 부모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X세대 중 77%가 이사를 감행하거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이런 타운하우스나 이런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아껴서 생활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응답한 거죠. 또한 X세대는 평균 60살의 퇴직에 20년의 은퇴 생활을 계획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연령대의 저축액은 중간가 기준으로 25만 달러에 불과해서 은퇴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지금 현재 60살에 퇴직하는 거는 약간 솔직히 좀 빨리 퇴직하는 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솔직히 늙을수록 병원도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또 미국은 이제 의료비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통장에 25만 달러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페이오프된 이런 집이 있다고 해도 몇 살 때까지 살지 모르는 이런 고령화 시대에서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은퇴가 이제 많이 힘들죠.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4%는 더 오래 일하거나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으며 27%는 은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을 잃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생활비 증가도 이들 세대들의 이런 은퇴에 지장을 끼쳤는데 X세대의 64%는 일상 생활비가 증가해 저축도 지금 많이 못하고 이렇게 적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한편 현재 이렇게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들은 이제 미국에서만 하루에 11,000명씩 65세가 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 해에 410만 명 이상씩 메디케어 등록 연령에 도달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제 영상에서 이제 미국 메디케어와 이제 소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2034년에서 2035년 정도가 되면 미국 정부의 이런 메디케어나 이제 소셜연금이 이제 고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세금이나 이제 실질 혜택 면에서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의 그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지금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현재 미국 중장년층이 자신들의 은퇴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최근 이제 몇 년간 높은 가격과 이자율로 인해서 미국에서 자동차 할부금이 이제 급증하면서 팬데믹보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일부 완화가 곧 올 수도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할부금이 한동안 이렇게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무디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제 5월 기준 소비자들은 자동차 대출에 대해 월 평균 76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게 매달 한 8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자동차 할부금으로 미국 평균 미국인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는 2022년 12월 달에 최고치였던 이제 795달러에서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 때 5월 평균 지불액인 535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약 4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쇼핑 사이트자 업계 데이터 제공업체인 에드먼드에 따르면 이제 차 소유주 칼 오너스의 약 한 17% 정도는 한 달에 $1,00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동차 할부금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제 소비자 부담이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인 이제 구조 변화로 인해 가격과 월 부담 금액은 이제 앞으로 수년간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또한 이제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자동차 할부금도 당연히 계속 높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겠죠. 솔직히 평범한 미국 중산층들은 대부분 칼 페이먼트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오래된 자동차를 몇십 년 이렇게 몰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제 한국처럼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게 아니라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이렇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자동차 하나를 사서 오래 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근데 솔직히 자동차는 이제 각각 한 사람당 한 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크면 또 이제 아이들 한 명당 자동차도 사줘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줄 여력이 안 되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자동차를 사야 하니까 보통 자동차 할부로 이렇게 사게 되는데 또 이제 나중에 대학교 졸업을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대학교 학비를 이제 부모님이 대주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 이런 론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학비가 정말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 주마다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미국 대학교 학비가 주립대 기준으로 대충 학비만 연평균 2만 불 이상이 되다 보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면 결국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자신이 다 감당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뭐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뭐 대학교 학자금도 있고 거기다 만약에 대학원까지 간다면 이제 그 대학원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그것도 학자금을 받아야 하고 또 나중에 집을 살려고 하면 그 집을 살 다운 페이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또 주택 모기지를 또 받아야 하는데요. 결국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지 않는 이상 이제 미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빚으로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이렇게 빌 페이먼트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결국 GDP의 70%가 이제 소비 시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이 페이먼트인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일부 고소득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금방 학자금도 갚고 집값도 갚고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소득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사회 구조가 이제 페이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인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생활비, 그러니까 즉 생활 유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집 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높은 의료비 및 뭐 교육비, 대학 같은 대학 학비 뭐 등 이렇게 높은 기본적인 비용 구조로 인해서 미국 소비 시장이 크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